여러분,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 준비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도 점점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려서 추가 수익까지 만드는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수령액은 얼마나 올랐는지, 또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2025년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됐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2024년 10월 기준 평균 수령액인 65만 5,452원에서 조금 오른 금액입니다. 최고 수령액은 약 296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단순히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가입 기간, 납부 금액, 그리고 수급 시작 나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월 소득이 높을수록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약 309만 원, 소득 대체율은 43%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025년 3월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 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2025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기준 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세요. 둘째,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계속 가입 및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7.2%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내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끝.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 충분할까요? 현실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필수겠죠. 국민연금 수령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첫째, 연금은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셋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연 30만 330원, 자녀나 부모는 1인당 연 20만 160원이 추가되니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땐 퇴직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퇴직금 수익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들 퇴직금, 노후 준비를 위해 열심히 모으고 계실 텐데요. 그냥 묵혀두기만 하면 아쉽잖아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똑똑하게 퇴직금 불리는 꿀팁들을 쏙쏙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바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밸런싱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퇴직금을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 자산인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꼭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자산 배분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엄청 잘 나가서 주식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두 번째, 퇴직연금 종류와 금융기관 선택.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증권사 IRP와 은행 IRP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증권사 IRP는 ETF나 펀드 투자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에요. 반면에 은행 IRP는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정적인 상품, 비중이 높아서 좀 더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별로 IRP 운용 수수료도 꼼꼼하게 비교해봐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증권사는 대략 0.1%에서 0.3%, 은행은 0.3%에서 0.5%, 보험사는 0.5%에서 0.7% 정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세 번째 꿀팁, 투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나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면 알아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조정해 주니까 투자 초보자분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ETF 투자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미국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래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수익률이 좋은 펀드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실물, 이전 서비스도 더 편해졌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번째,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IRP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증권사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가 상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2025년은 금리, 물가, 투자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 선택과 운용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지만 DC형이나 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퇴직금 똑똑하게 불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